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행정공무원을 거치지 않은 첫 번째 민선도지사인데요. 제주판 3김으로 불렸던 전 현직 지사들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도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당선인은 도지사 출마 선언 이후 줄곧 수평적인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관료가 주도하는 일방적 행정이 아니라 민간이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도록 도정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며 주민 참여 예산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이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협치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현장 중심, 도민 중심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원희룡 당선인은 외래 자본과 도민이 상생하는 경제 성장 모델을 만들고 실질적인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중국 자본의 잇따른 진출과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래 자본의 토지 투기성 그런 행태가 문제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는 모두 근본적인 검토의 시험대에 올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핵심 공약들이 다소 추상적이고 실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부적인 공약들도 제주도의 기존 사업들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정치인 출신으로 지방 행정 경험이 없고 아직까지 지역 실정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는 우려도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수립과 추진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는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해명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당선인은 어제 제주 MBC 시사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진행됐던 절차들을 공개하고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힘으로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도 기존의 제주공항은 유지해야 한다며 공항 이전은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진보 교육감들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제주 지역 역시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주요 공약과 예상되는 변화를 권혁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를 전면에 내세웠던 이성문 당선인. 경쟁 중심이었던 제주 교육의 방향을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 정책은 연합고사 폐지를 포함한 고교 입시 제도의 전면 개편입니다. 그러나 전형 방식 변경보다는 일반계고 진학률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55%밖에 못 가는 구조를 어떻게 하면 70% 이상 늘릴 것인가. 적어도 제 임기 중에 65% 이상이 선택하는 학교로 갖게 만드는 구조가 무엇인가. 고교체제 개편도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새 교육감의 두 번째 키워드는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줄 세우기식 평가 방식을 수평적으로 바꾸는 제주형 혁신학교를 읍면 지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학급당 인원수 감축, 교사 업무 경감, 평가 방식 변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국제학교와 같은 구조가 됩니다. 수업 방식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교육 관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첫 번째 관문. 교육청의 예산 가운데 특별 교부금과 제주도의 지원 비중이 큰 만큼 중앙절충과 제주도정과의 협력도 새 교육감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절반이 물갈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과반 없이 여야 의석수가 비슷하다 보니 의정활동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 설득의 정치가 중요해졌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0대 제주도 의회에도 외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교육의원을 포함해 41명 정원의 도의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21명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의회는 새누리당 17명과 새정치연합 16명, 무소속 3명의 교육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여야 모두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정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여야가 대립할 경우 무소속 3명과 교육의원 5명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돼 설득의 정치가 강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힘의 균형이 팽팽해 자칫 여당 도지사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대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강자치단체 약 지방의 구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독선과 엘리트 정치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지방의회가 견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함께 출범하는 제10대 제주도 의회가 당리 당략을 떠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협력과 상생의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전투표제로 인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 사전투표 용지가 발견되기도 했고 사전투표의 봉투를 일일이 손으로 열어야 하며 지역구별로 재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표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졌습니다. 또 제주도 내 사전투표율은 11.06%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전체 지방선거 투표율은 62.8%로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뿌연 안개가 머물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말에 오늘도 안개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큰 더위는 없겠지만 강한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북부 지역 현재 기온 18도 내외로 어제보다 약간 올라 있는데요. 낮에는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한림과 대정의 기온 16도, 고산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도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17도 내외,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네, 성판악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낀 곳이 많아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종일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포항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큰 더위는 없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려니 숲 에코 힐링 체험 행사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비자림로 물찻 오름 입구에서 사려니 오름에 이르는 16km 코스 등 8개 코스에서 진행됩니다. 또 행사 기간에 자연 휴식 연재를 시행하고 있는 물찻 오름과 붉은 오름이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개막식과 함께 숲속 음악회가 열리고 주말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숲길 탐방, 숲체조와 명상 체험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이 마련하는 한국여성작가회 제주초청 전시회가 오늘부터 13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 이전시실에서 열려 국내 여류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서귀포시 왈종미술관에서는 오늘 오후 4시 북한 어린이 돕기 판화전과 도자기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한국 유니세프 친선 대사인 배우 안성기 씨의 사인회를 마련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8월 31일까지 여는데 이월종 화백의 작품 30여 점을 전시 판매합니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마련한 올해 첫 특별 전시회 빛의 예술 나전칠기가 15일까지 열려 다양하고 화려한 나전칠기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주 한라대학교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 분야 창업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13일까지 모집합니다. 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인과 창업한 지 1년 미만의 기업을 모집해 최고 5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1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제주시 선사로 일해 있는 강산토건에서는 포크레인 운전 가능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3국에 824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세분 사용 내역이 공개됩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현재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비용과 인건비, 공과금 내역이 세부 항목별로 공개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70여 곳이고 연간 관리비는 41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재난 대응이나 원자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올리고 성과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직 공무원의 수당이 최고 90만 원까지 인상되고 4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할 경우 평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기업 전시회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500여 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며 생활용품과 식품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과 IT와 산업재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